네, 그러면은 저희 단대소고 중3 입시반 개강 설명회 3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3부 순서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놀라운 입시 실적의 비밀을 밝힌다. 단대소고 완벽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잘 활용하면은 이 입시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활용해서 이번에 단대소고 굉장히 좋은 입시 실적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이용을 하더라도요. 당연히 정시에서는 수능 결과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수시에서도 이 내신과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단대소고에서는 어떻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학업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요, 학업 역량과 수능 경쟁력 측면에서 일반고 수준의 보통 교과를 운영을 한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자, 단대소고의 교육단위 배정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18, 15, 12, 6단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단위수가 이제 지역 자사고 커리큘럼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봤을 때 이제 제가 인근에 이제 강남 휘문고 이제 지역 자사고죠. 네, 휘문고 교육 단위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 영어 그리고 이런 과목들이 단위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표로 보시면 어려우시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단대소고가 18단위, 휘문고가 24단위고요. 수학이 24단위, 그리고 휘문고가 기본 24단위에 심화 선택했을 경우에 30단위까지. 자, 그리고 영어가 단대소고 18단위, 휘문고가 20단위. 하지만은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대소고가 모두 무려 78단위 그리고 휘문고는 4단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 제외하고요.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일반 교과에 있어서 일반고와 지역 자사고와 단대소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단대소고의 위치가 또 굉장히 좋죠. 이제 대치동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대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부족한 공부가 있을 때 이제 대치동 인근의 학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부족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이 대치동 인프라 사실 모두가 이제 가지고 싶은 그런 중요한 교육 인프라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이 단대부고 같은 소고 같은 경우에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바로 옆에 이제 단대부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대부고가 어떤 학교냐라고 했을 때 일반고 중에서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또 유명한 학교죠. 자, 그래서 이 단대부고의 어떤 교육 인프라를 단대소고가 같이 쉐어한다. 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수학이나 영어 주요 교과 같은 경우에 이제 단대부고 선생님들이 단대소고로 이제 이동을 하셨고 또 단대부고 수준의 입시 교과, 수업 관리, 또 입시 지도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인프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단대부고도 그렇고 단대소고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단대라는 이제 이 재단 아래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대부고의 어떤 인프라를 단대소고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 이제 전공적 합성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전공적 합성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전문 교과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경시 등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 교과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요, 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개발과 같은 그런 교과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물 인터넷학과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공통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과 이런 알고리즘, 자료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포함해서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위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게임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학년 때는 공통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뭐 알고리즘 자료 구조, 그리고 게임 개발을 위한 게임 프로그래밍과 다양한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그런 수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작년부터 단대소고 모집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요. 이 세 가지 학과들을 선택해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는 공통으로 뽑고 1학년 때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학과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학과들에서 1학년 때는 공통적으로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2학년 때, 3학년 때 전공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공부에 대한 수준이 또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전공 적합성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요, 단대소고와 그 다음에 취업 위주의 특성화고 그리고 일반고를 비교를 했을 때 보통 특성화고들, 다른 특성화고들도 이렇게 공부를 시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위주의 취업 위주의 특성화고들을 보시면은 수학이나 영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8단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과학습 역량을 기르는데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치만은 단대소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 24단위, 영어와 국어 18단위씩 학습을 시킴으로써 일반 취업 위주의 특성화고에 비해서는 교과학습 역량에는 굉장히 큰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는 이 전공 교과 부분에 있어서 일반계고는 사실 정보가 아직은 선택교과이기 때문에 0단이라고 했을 때 단대소고 같은 경우에는 78단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계고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런 전공 적합성을 기르는 전공 교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또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단대소고는 전공 적합성과 교과학업 역량을 모두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동아리나 교내 경시를 활용한 이제 생기부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비교과 활동의 연장선상이겠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고에서도 당연히 뭐 가능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고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컴퓨터공학과를 간다고 해서 내 주변에 다른 학생들도 다 컴퓨터공학과를 원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나 진학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교내 경시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쉽게 할 수가 있나요? 쉽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이제 여기 인근의 자밀고등학교에 이제 정보 담당 선생님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보통 제가 이런 컴퓨터공학과나 관련 학과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봤더니 요즘에 컴퓨터공학과가 인기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많지만은 실제로 많아야 한 반에 한 명, 2명 정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서 이쪽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쌓고 싶더라도 일반고에서는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다. 왜냐? 그 학생을 위해서 경시대회라든지 그 학생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단대소고 같은 특성화고를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학생들도 어떻죠? 다 저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도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공적 합성 측면에서 그런 교과 활동들 외에도 일반고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단대소고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내 경시도 끊임없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
단대 소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대 재단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단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라든지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단국대학교의 어떤 교수진과 또 다른 대학의 이런 교수진과 연계 프로그램을 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이 학생의 생기부를 봤을 때 또는 이 학생을 면접을 봤을 때 정말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공적 합성의 뎁스, 깊이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단대 교수님들과 함께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전공적 합성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공적 합성 부분은요,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인 평가에서는 빠지지만은 교과 세특에는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교과 세특만 딱 보더라도 정말로 이 학생이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야에 정말 차별화된 전공적 합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대 소고 정말 교과 학습 역량과 전공적 합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학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보시는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단대 소고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대 소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집 요강하고 전형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집 정원은요, 이제 100명 선발을 하게 됩니다. 1년에 100명 선발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이제 공통으로 1학년 때 선발을 하기 때문에 과를 선택해서 먼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형별로 보면은요, 모집 전형 100명 중에서 일반 전형이 8명, 그리고 특별 전형이 총 92명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도 미래인재가 44명, 그리고 46명,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46명 이렇게 각각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단대 소고 같은 경우에는 이 남학생만 뽑는 남고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분들은 지원이 어렵고요. 만약에 여학생인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디미고라든지 선린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일정을 보시면은요. 보통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 일정이 대부분 다 시도교육청별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전형 먼저 진행이 되고 11월 말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이제 12월 초까지 모두 다 발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시 같은 경우에는 약 보름 내로 모두 다 이제 결판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형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별 석차 백분위 성적, 즉 국영수 성적만을 가지고 이제 선발을 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8명 정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전형을 한번 보실 텐데요. 사실 일반 전형은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특별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먼저 미래인재 특별 전형 보시면은요, 모집 인원은 46명입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 보시면은요, 출결 20점, 봉사활동 20점, 심층 면접 6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결과 봉사활동은 사실 크게 변별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은 거의 대부분 다 만점일 거거든요. 출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결판은 이제 심층 면접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학생 면접에서 어떤 요소들을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 면접에서는 이제 구술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학생의 기초학업 역량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나 영어, 수학에 관련된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그걸 이제 구술로 답변을 하는 형태, 거기에 추가로 이제 왜 지원했는지 학생의 어떤 학업적인 계획이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술 면접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과 과정을
무리 없이 잘 마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중학교, 중등 수학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대비가 되실 거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헬로알고에서 가장 자신있게 준비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소프트웨어 역량 우수자 전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동일하게 46명이고요. 보시면은 전형 요소가 미래인재 특별 전형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심층 면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역량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학 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생활기록부 2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미래인재가 됐든 소프트웨어 역량 우수자가 됐든 생활기록부를 제출을 하긴 하지만은 학교 내신 성적은 제출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포함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대신에 소프트웨어 역량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포트폴리오의 안에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학생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수상 실적 등을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제출을 할 때 이제 프로그램 등 증빙 자료는 USB에 담아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한 장짜리 산출물 요약서를 정리를 해서 함께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장짜리로 이제 요약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 입시에서 이제 변경점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 이제 포트폴리오 제출 개수가 3개에서 1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를 제출을 할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항목들이죠.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수상 실적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했는데 간혹 이제 정보올림피아드라든지 그런 기타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상 실적을 제출을 한 케이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정보올림피아드급이 되면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고요. 사실 그게 아니라면은 보통 공인된 그런 시험으로 인정은 받겠지만은 그 수준이 사실 정보올림피아드 수준보다는 보통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자격증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헬로알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제출하는 프로그래밍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한 배경에는요, 이제 양보다 질을 보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학생의 높은 프로그래밍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이 단대소고 입시의 핵심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에서는요, 지금까지 단대소고를 지원하려고 희망한 학생들, 준비한 학생들 100% 합격을 시킨 100% 합격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로알고 합격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이 헬로알고 합격 사례는 저희가 이어서 4부 순서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공개를 하면 재미가 없겠죠? 네, 3부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4부 순서에서는요, 헬로알고 100% 합격 사례 및 헬로알고에서 그러면 이러한 합격 신화 올해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헬로알고 단대소고 특별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번에도 이 합격 신화 계속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어떻게 헬로알고에서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또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부 순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4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